안녕하세요. 나노젠이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를 WHO에 보고했습니다. 나노젠 연구개발 책임자가 설명한 자료 중에는 IgG 수치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항체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IgG가 있습니다. 그리고 IgM도 있고요. 각 항체마다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나노코박스의 IgG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IgG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측정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IgG와 IgM 그리고 IgE입니다. IgM과 IgG를 많이 비교해 보는데요. 이건 단기와 장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IgE는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IgM과 IgG를 볼 텐데 누가 단기고 누가 장기일까요? IgM이 단기이고 IgG가 장기입니다. IgM은 초기 면역 반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 위협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몸은 IgG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순서상 IgM 항체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IgG 항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IgG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다음에 똑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몸은 IgG 항체를 이용하여 방어를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역이 생긴 것이죠. 면역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노젠은 IgG 수치에 대해 발표한 것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면역이 생긴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IgG를 발표했다고 백신이 IgM을 유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백신은 IgM 초기 면역 반응과 IgG 2차 면역 반응 모두 유도합니다. 그런데 IgM이 아니라 IgG를 발표한 이유는 여기 보이듯이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몸이 공격받을 때는 주로 IgG 항체가 방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백신은 다음번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공격을 주로 방어하는 IgG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항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염병을 진단하거나 면역 상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IgM과 IgG를 검사합니다. 나노코박스처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원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감염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초기 면역 반응이었던 IgM이 검출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에 감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차 면역 반응이었던 IgG가 검출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전에 감염되었다는 뜻입니다. IgM과 IgG를 비율로 계산해 보기도 하는데요. IgM 나누기 IgG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검사하는 키트에 사용됩니다. 신속 진단 키트로 수젠텍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죠. 이 키트는 항체를 검사합니다. 우리가 비율이 아니라 하나씩 뜯어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IgM이 양성이고 IgG가 음성이면 무슨 의미일까요? 초기 면역 반응은 시작되어 IgM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IgG는 생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감염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IgG도 생성되기 시작하면 양성이 뜰 겁니다. IgM과 IgG 둘 다 양성이죠. 그러면 현재나 최근에 감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초기 면역 반응이었던 IgM은 감소하기 시작해서 음성으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IgM은 음성인데 IgG 혼자 양성입니다. 이건 최근은 아니고 이전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나노젠이 IgG 수치를 제시한 건 면역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기 위함인 걸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IgM이 아니라 IgG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IgM과 IgG 둘 다 음성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겁니다.
항원에 노출되어야 항체가 만들어질 텐데 항체가 없는 거죠. 현재나 이전에도 감염이 없이 깨끗한 상태고 예방접종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IgG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 백신도 안 맞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도 있는데 항원에 노출되어도 항체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면역 체계가 저하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모두 면역을 획득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죠. 그럼 IgM과 IgG는 언제부터 생겨나서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먼저 IgM은 초기 노출 뒤 며칠간 최대 농도까지 증가했다가 몇 주에 걸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IgG 항체는 그 이후에 생겨나는데 한번 생성되면 평생 혈류 속에 잔류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녹색이 IgM이고 하늘색이 IgG입니다. 초기에는 IgM이 급격하게 최대 농도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서 IgG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대 농도로 쭉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젠은 바로 이 IgG 수치를 WHO에 발표한 겁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코로나에 감염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IgM과 IgG 항체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엄마로부터 아기로 항체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6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명의 아기는 정상 수준보다 높은 IgM과 IgG 농도를 가졌습니다. 3명의 아기는 IgM은 정상적인 수치였으나 IgG 수치가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아기는 모두 IgG 수치는 높았는데 IgM은 높은 아기도 있고 정상인 아기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IgG 수치는 높았죠. 그 이유는 IgG는 태반을 통해 엄마에게서 아기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태반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IgG에 비해 IgM은 크기가 커서 태반을 통해 전달되기는 어려워 수치가 높은 아기도 있고 정상인 아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gG에 비해 IgM은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양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Y자 항체가 바로 IgG입니다. 우리가 흔히 항체라고 말할 때 IgG의 Y자 모양을 말하죠. 혈청의 총 75%를 차지합니다. 그럼 IgM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눈꽃처럼 생겼습니다. Y자가 5개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Y자 하나가 IgG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5개나 눈꽃처럼 붙어 있으니까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Y자 모양의 IgG는 태반을 통해 아기로 옮겨갈 수 있는데 크기가 큰 눈꽃 모양의 IgM은 태반을 통해 이동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초기 면역 반응 IgM과 2차 면역 반응 IgG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노젠은 IgG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